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책 읽어주는 활동가 콩입니다. 오늘은 출판사 나무를 심는 사람들에서 펴낸 기후위기 시대 나만의 채식 재밌게 해보기, 채식하는 이유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 채식하는 이유는 동물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전문가들이 집필한 책이에요. 황윤 영화감독, 철학자 최훈 교수님, 안백린 셰프, 글쓰고 노래하는 전범선님, 그리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희철님, 이렇게 5명의 전문가가 직접 체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왜 채식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동물을 학대하는 공장식 축산, 육식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육식에 대해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채식,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채식에 대해서도 함께 접하게 되는데요. 읽으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금 당장 고기를 끊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달에 몇 번만 육식을 하고 나머지는 채식을 하는 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을 정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100발자국보다 10사람의 10발자국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개인의 완벽한 실천보다 우리 사회가 고기 중독에서 벗어나 채식을 지향하는 사회로 스위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참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오늘은 황윤 다큐멘터리 감독의 나는 왜 돼지의 삶이 궁금해졌을까 중 일부를 함께 읽어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나는 왜 돼지의 삶이 궁금해졌을까? 공장식 축산, 황윤. 돼지를 본 적이 있나요? 고기 말고, 저금통 말고, 살아있는 진짜 돼지 말이에요.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만들면서 난생 처음 돼지를 만났어요. 돼지를 만난 후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화를 만드는 제가 주로 관심을 갖는 주제는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생 동물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동물은 철장 안에 평생 감금되고 무분별한 개발에 서식지를 빼앗기고 노드킬로 희생되는 야생 동물들의 현실이 안타까워 이런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 왔어요.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 혹은 농장 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돈가스와 치킨을 먹으며 멸종으로 몰리는 북극곰, 코끼리, 호랑이의 현실에 눈물을 흘렸죠. 돼지를 만난 후 달라진 내 인생. 어린 아들을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2011년 초, TV와 라디오에서 구제역 살처분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수백만 마리의 돼지와 소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히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천벌을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들었죠. 그런데 아이에게 보여주는 그림책 속에서는 돼지들이 푸른 초원에서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보던 그림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축들이 실제로도 그림책 같은 푸른 초원에서 사는지, 아니라면 어떤 곳에서 사는지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고기 혹은 유제품으로만 생각했던 그들의 삶이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평생 단 한 번도 살아있는 돼지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돼지는 흔한 동물인데 나는 왜 돼지를 본 적이 없지? 저 많은 돼지고기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는 왜 돼지를 먹어서 돼지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데도 그들을 저렇게 폭력적으로 대할까? 여러 가지 질문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 돼지들을 저렇게 살처분하듯 개를 매장한다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까? 개에 대한 폭력을 멈추라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겠지. 그런데 왜 돼지에 대한 폭력은 어쩔 수 없는 일로 간주될까? 저는 어릴 때부터 개와 고양이를 사랑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야생동물로 확장됐지만 막상 제 식탁 위에 놓이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제 안의 이중성을 발견했어요.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런 차별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또 엄마로서 윤리적인 고민이 시작됐어요. 병에 걸렸다고 또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렇게 잔인하게 매장된다면 평소에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사육이 될까? 소, 돼지가 잔인하게 매장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거나 돼지와 소는 그저 식재료일 뿐이니 모른 척하고 먹기나 해라고 아이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장바구니에 고기를 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엄마로서 갖게 된 또 다른 고민은 음식과 건강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돼지와 소, 닭, 오리는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사육될까? 가축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고 사육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가축을 먹는 사람도 건강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내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동물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육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엄마들의 고민이자 건강하게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거라는 생각이 들자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로 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돼지가 사육되는 곳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도영이는 돼지 인형, 돼지 그림책 등 실제 돼지가 아닌 이미지로서의 돼지만을 접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진짜 돼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 손에는 카메라를, 한 손에는 아이 손을 잡고 돼지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돈가스 마니아의 돼지 찾아 산만리, 국내 최초로 돼지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저는 돈가스보다는 돼지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제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아주 흥미진진하고 좋은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제 은인인 셈입니다. 어서 와. 돼지 우리는 처음이지? 가깝고도 먼 동물 돼지. 돼지는 우리 식탁 위에 자주 놓이지만 그들의 삶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축 중에서도 돼지를 주인공으로 한 이유는 돼지의 모순 3가지를 떠올리게 됐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모순. 돼지는 흔한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전처럼 농촌의 집이나 농장에서 살지 않고 밀폐된 공장에서 사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영화를 만들며 처음 알게 됐어요. 두 번째 모순. 우리는 돼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돼지가 어떤 동물인지 실은 잘 모릅니다. 돼지 하면 사람들은 더럽다, 미련하다, 게으르다, 식탐이 많다 등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돼지를 가까이에서 보니 돼지는 깨끗하고 영리하며 적당히 먹을 만큼만 먹었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먹고 소화제를 먹는 동물은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동물이 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돼지에 관한 3번째 모순. 사람들이 돼지를 먹어서 돼지가 우리 몸의 정신의 일부가 됨에도 사람들은 돼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혐오합니다. 더럽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돼지로 비유하며 돼지 같은 뭐뭐뭐라고 욕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요? 자신의 일부가 되는 존재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다니 말입니다. 영화를 만들며 책과 자료를 통해 돼지에 대해 알아보고 또 직접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그동안 제가 돼지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해거나 편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돼지는 자는 곳과 똥 싸는 곳을 새끼 때부터 척척 가릴 정도로 깔끔한 동물입니다.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개 못지않게 지능이 높다고 하죠. 지능이 높다는 건 그만큼 단조롭고 지루한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동물복지 농장들은 돼지에게 장난감을 주기도 하고 밀집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형 동물원에서 필수로 하는 일종의 행동 풍부화 도구인 셈인데요. 제가 촬영한 생태 농장에서도 국내에서 드물게 돼지에게 볏짚을 제공했습니다. 돼지들은 볏짚을 던지며 놀기도 하고 심심할 때 껌처럼 씹기도 하고 추울 때 이불처럼 덮기도 하고 무서울 때나 장난칠 때 들어가 숨는 등 다양한 용도로 볏짚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엄마 돼지들은 출산이 가까워지면 볏짚으로 푹신한 둥지를 만듭니다. 주인공 돼지를 섭외해야 하는 저는 농장과 공장 중 우선 농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돼지를 돼지답게 기르는 소규모 생태 농장을 찾아 전국을 헤맸고 마침내 강원도 한 산골 농장을 찾았습니다. 돼지에게 유기농 곡물 사료와 채소, 야생초를 주고 놀거리로 볏짚을 제공하는 이곳은 돼지의 돈격을 생각하는 보기 드문 농장이었죠. 철학자 같은 농장주에게 돼지들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묻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자는 거지, 기분 좋게. 호랑이에 대해서라면 할 말이 많아도 돼지에 관해서라면 일자무식이었던 저는 진심 영광스럽게도 돼지우리에 초대되어 그들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돼지가 얼마나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돼지 십순이가 이틀에 걸쳐 산고를 이겨내며 출산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출산이 떠올랐습니다. 십순이가 낳은 8마리 새끼 돼지 중 막내에게 저는 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까만 속눈썹을 내리깔고 엄마 젖을 빨다가 새근새근 잠들던 사랑스러운 아기 돼지 돈수는 제품에 안겨 잠이 들던 아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십순이를 보면서 사람 엄마와 돼지 엄마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십순이는 새끼들의 응석을 받아주고 새끼들이 젖 먹을 때 행복한 꿀꿀 소리를 냈죠. 제가 아기와 놀아주고 아기에게 젖을 주며 행복했던 것처럼요. 엄마 돼지들은 새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새끼를 볏짚 속에 숨기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사람 엄마들이 아기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처럼요. 엄마 돼지들은 새끼들과 억지로 분리했을 때 몹시 슬퍼했습니다. 사람 엄마가 아이와 강제로 분리됐을 때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처럼요. 제가 지켜본 돼지들은 각자 다른 생김새만큼이나 성격이 달랐고 신선한 야생초를 좋아하는 미식가였고 무더운 여름에 물 웅덩이에서 몸을 식히는 것을 좋아했고 좁고 단조로운 환경에서 지겨워하고 들판에서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뛰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사람처럼요. 6살 도영이와 제가 야생초 꽃을 따서 돼지들에게 주자 돼지들이 다가와 코로 제 팔꿈치를 툭툭 건드리며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도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돼지가 나 사랑한대. 돼지가 꿀 고맙다고 해. 저는 제가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마주쳤던 이들, 사람과 다르지 않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진 생명들을 더 이상 식재료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적인 농장은 전국 돼지 농장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연간 1,700만 마리가 넘게 도살되는 국내 돼지들의 99.9%는 돼지 농장, 즉 공장식 양돈 농장에서 사육됩니다. 새끼 찍어내는 돼지 공장. 공장식 양돈 농장은 촬영 허가를 받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죠.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한 곳에서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간 곳은 18,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오감으로 받았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천 마리의 암돼지들이 자신의 몸에 딱 맞는 강금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던 절망적인 울음소리, 밀폐된 축사 안에 가득했던 후끈한 열기,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악취. 저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암돼지들은 몸을 돌릴 수도 없는 스토리라는 강금틀에 갇혀 평생을 보내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공수정으로 임신되고
분만 틀에 갇혀 새끼를 낳고 새끼를 빼앗기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새끼 낳는 성적이 떨어지면 도살장으로 보내집니다. 수태지들은 유전자 변형 사료를 먹으며 초고속으로 비육되어 아직 어린 생후 6개월 즈음 도살장으로 보내집니다. 새끼 돼지들은 스트레스로 서로 무는 것을 막기 위해 꼬리와 송곳니를 잘리고 수태지는 거세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마취는 없습니다. 고환이 적출될 때 새끼들은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일부는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영화에서 양돈 농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새끼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사람들이 동물복지 얘기하는데 그럼 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자가 고기를 값싸게 많이 먹기를 원한다면서 동물복지를 요구하는 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만 연간 1,700만 마리의 돼지, 10억 마리 가량의 닭이 고기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가축을 동물복지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사육도 공장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식 축산이 동물복지 농장으로 바뀌길 바란다면 일단 적게 먹고 적게 키워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은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고기를 포기하자니 돈가스가 눈에 아른거리고 돼지들의 현실을 모른 척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